네, 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커남TV의 닥터운입니다. 오늘 3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15, 16이 이제 FOMC 회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15일 저녁부터 해갖고 17일 새벽까지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늘하고 14, 15일 요 양이틀간의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동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중국 관련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오미크론 이제 확산으로 인한 이제 완전 폐쇄 조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오늘 우리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네, 오미크론 관련해 갖고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이제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빠지고 있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또 변화가 있겠지만 안 좋죠. 안 좋은데 비트코인은 현재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나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만들어지는 과정 중이고 단기 단타나 스윙 관점으로 이제 중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면 분석을 하고 지금 마찬가지 현재 흐름만 정리해 갖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시장 분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 향후에 다시 이제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공부 자료고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봤는지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맨날 메모해 갖고 남길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저의 생각을 이제 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혹시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남기는 거니까 항상 이제 공부 관점 참고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함께 이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걸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일요일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직전에 있던 저점 리턴했는 흐름이 나왔어요. 일요일날 맞죠? 9시 그 시간이 그거 바뀌었을 때 저는 그렇게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4시간 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요일날 저녁에 한 이맘때였습니다. 요맘때 지금 현재 요 앞전에 요런 흐름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의미 없는 흐름이다. 근데 굳이 의미를 준다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좋은 거냐? 아니다 했죠. 차라리 빠져주는 게 좋다. 그래서 빠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빠지는 게 좋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빠진다 하면 걱정부터 앞설 거예요. 맞죠? 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분이랑 단기 스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해갖고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큰 흐름상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봉도 마찬가지고 4시간 봉도 마찬가지고 이 장기 흐름을 보는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지표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항상 이제 반등이 나왔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려 하면은 차라리 빨리 빠지는 게 좋다 이거예요. 네.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빠진다 하면 FOMC 회의 끝나면은 그 지점을 악재에서 혹은 이제 재료 소멸로 해서 추가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지표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빠져주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거는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일봉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보세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여기 이 21선을 넘어가야지 뭔가 이제 큰 새로운 변곡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흐름은 나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5,600만원 여기가 중요한 이제 1차 저항 라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가 6,400만원이 중요한 2차 저항인데, 여기 한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한 구간으로. 이 구간 안에서 현재 이제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생기는 요 흐름이 6,40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올라와 줘야지만 현재 이제 더 강력한 약세장으로 안 빠져주는 최소한의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되어 있다 봅니다. 하지만 이제 3차 대전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뭐 대부분 다들 안 되길 바랄 거예요. 만약 막상 그래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원외로 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은 제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더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엔 또 중국까지 건드리고 있으니까 더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처음 할 때가 걱정되는 거죠. 요번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중국 관련해 갖고 이제 조금 뭐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하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에 이제 뭐 원조 요청을 했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갖고 뭐 얼음장을 낳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또 동요하는 거죠. 트럼프 때랑 있었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든 기업적인 부분이든 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분석이 끝났다면, 이 변동성 시장에서 만드는 시장 이 자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가치가 떨어져 갖고 하락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만들어진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빠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 문제가 자산 가치에도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수 있는 훼손시켜갖고 완전히 작살낼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제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 회복되는 데는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심리적인 요인만 남았다. 심리적인 요인은 최악이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최악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4,500만원과 4,600만원은 가격적으로 이제 빠지더라도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 하락폭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현재로서는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20을 다시 재돌파했다 지지해주는 모습이 안 나오고 다시 빠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 봤을 때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쉽게 말해 여기 저항 돌파했는 요 자리 그냥 다시 돌파하려고 시도했는 자리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원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직전에 있던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이런 지표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이격의 확장과 수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과 이제 뭐 반복하면서 이렇게 그런 일정한 흐름들이 한 지점에 만나갖고 이제 확산되는 그런 변곡점이 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요동치는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계속 감내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큰 흐름에서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주도주라고 해야 되나요? 예, 주도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을 또 같이 봐줬을 때는 아직 끝나는 장이 아니라고밖에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세 하락장, 완전 약세장으로 접어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때요?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 종목에서. 예, 지금 요 앞전에 지금 현재 이제 채가 카이버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스트라이크 이거를 갖고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요 처음에는 단발적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크 한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캐치를 해내야 될 것은 뭐냐? 과연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흐름이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런 거래량들을 변화해서 동반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거래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거래가 이렇게 동반되면서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직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현재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요동치는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던지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전에 이런 과정들 다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건 뭐야?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상황이 변화의 조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이 계속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보세요. 현재 이 종목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빠지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 없다가 중간중간에 짝대기 있죠.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전에 있던 여기에 이제 매물 흡수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잡아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혹은 이제 아니면 완전 약세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 단기적으로 어떻게든 바닥을 만들고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네. 네, 안녕해주세요. 네. 그럼 요렇게 거래량이 동반 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하긴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또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완전히 추세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오면 빠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이버 네트워크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 빠지면서 이제 가격 빠지면서 이렇게 거래가 좀 터져 있죠.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올라와서 차익 실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앞전에 있던 여기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한 올라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나면 똑같이 이렇게 카이버 네트워크랑 똑같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라와서 빠지겠죠. 빠졌을 때 우리는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800원, 2,800원과 800원과 2,400원 요 구간 안에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추세를 만들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그때부터가 진짜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세 상승장에 초입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여전히 그냥 기술적 반등의 구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요게 새로운 상승을 하기 위한 1파의 흐름이란 거죠. 근데 요게 1파로 되려고 하면은 과거에 앞서갖고 돌파했던 중요한 이제 가격 라인, 요게 이제 뭐 2,400원에서 2,800원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두가 될 게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인데, 요게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래 갈 것이고 다른 것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근데 만약에 이게 2,400만원 쪽에 왔는데 지지를 못한다, 다시 원위치로 내려온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시장의 이제 흐름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갈 수 있는 흐름은 이미 안 되는구나,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될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여전히 또 저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6,400만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네트워크처럼 저렇게 막 치고 달려갈 수 있을 가갖고 뭐 이렇게 자기 본전까지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현금화 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넣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안녕.